2024년 새해는 갑진년입니다. 내년 용띠해죠. 네, 갑진년이에요. 그럼 갑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갑목은 해가 뜨는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고, 색깔로는 청색을 의미합니다. 식간 중에서 맨 앞에 처음을 상징하는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봄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싹이 돋는 형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갑진년은 용띠해인데 청룡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용은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중국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용이죠. 유적지는 물론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용의 그 형상을 가진 기념물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용의 기록을 보면 고서에 이제 사망시대에 그 복희가 황제가 돼서 하늘이 복희의 덕을 찬양해서 황하의 용마가 출현했다고 했어요. 출현했다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던 용의 형상은 용의 머리에 말의 몸체를 한 용마의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마의 등에 반점이 그려져 있는데, 이 반점의 모양에 따라 팔괘를 만들었고, 이거를 용마하두와 복의팔괘라고 이제 이름을 해서 선천정의도와 오행상생도를 만들어서 역의 시초가 됐습니다. 즉 주역의 시초가 돼 있죠. 용의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좀 복잡하게 완전한 형태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민간은 물론 왕실에서도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서 부각됐는데,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 용은 군주 또는 군자, 대인, 현자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용이 만물을 통치하는 옥황상제의 사자로 신통력이 뛰어나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용은 황제를 비유하는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형상에도 변화를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용의 형태는 9가지 동물 각 기관을 부분 합성해서 창조한 형상입니다. 즉 낙차의 얼굴을 했고요, 사슴의 뿔을 가졌고, 귀신의 눈, 뱀의 몸통, 사자의 머리털, 물고기의 비늘, 매의 발과 소의 귀 등을 합체해서 만드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입가에는 긴 수염이 나 있고, 동판을 두들기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고, 머리 한가운데는 척수라 불리는 살의 윤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진 용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처럼 기이한 형상인 만큼 그 의미에 있어서도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여졌고요. 중국의 역대 왕들은 하나같이 용의 적다임을 내세우면서 용의 위엄과 능력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왕 또는 황제와 관련된 단어로서 유독 용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황제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고요, 옷을 용포라고 했고, 또 황제가 앉는 의자를 용좌, 황제의 눈물을 용루, 또 황제의 덕을 용덕, 황제가 타는 수레를 용거라고 이름해서 부르기도 했어요. 중국인들의 마음과 중국 문화 속에 상징적으로 자리를 존재하는 용은 황제의 신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종교, 문화, 예술 모든 것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 위상이나 또 평범한 미물이 아니라 최고의 경지나 지위를 표현할 때 사용해왔죠.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용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용에 대한 친근감을 넘어서 경배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왔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용의 형상과 정신은 중국인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이후 임금들이 용의 형상이 그려진 권룡포를 입고 정사를 논하기 시작했죠. 2024년 갑진년은 용의 해로 청룡의 해입니다. 오행이 시작인 갑과 용의 해인 금년은 2024년에는 최고로 발전하는
행운을 빌면서 갑진년 각 오행별로 운세를 오페닝을 써서 보내드릴 것입니다.